이거 뭐 원래 이제 좀 PPT를 좀 바꾸려고 그랬는데 뭐 오늘 이렇게 될지 몰라가지고 네 그랬고 지난번에 매번 요거를 갖고 다니다가 이렇게 놓고 갔어요. 저쪽 글로벌 리더 거기에 놓고 가가지고 또 일찍 와서 이제 겨우 받긴 했는데 요 PPT 별로 좋진 않지만 뭐 이렇게 볼 수 있도록 만약에 이렇게 하게 되면 제가 올려드릴 테니까 뭐 이렇게 참고하실 분은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되겠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조금 여기 보시면 기초적인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거냐면 편하게 한번 보세요. 자 우리 이렇게 할게요. 여기 보시면 함수 관계를 살짝 한번 볼게요. 이렇게 표시를 하게 되면 이거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그래프를 그릴 때는 여기다가 x를 놓고 y 이렇게 놓게 되는 거죠. 만약에 얘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0이다 이렇게 되면 이게 x가 빵일 때는 여기 10이고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될 겁니다. 그래서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고 절편은 10 이렇게 됩니다. 자 우리 아까 얘기했던 거랑 마찬가지로 쓸게요. 얘 q라고 쓸게요. qx 수요 함수 표시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이렇게 x제 가격 하나만 이렇게 표시를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요거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시하면 역시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px 플러스 10 이렇게 한번 해 봅시다. 자 그러면 왼쪽에 나와 있는 거랑 사실 뭐 달라질 건 없습니다. 근데 주의하셔야 될 게 바로 뭐냐면 얘가 이제 우리는 뭐라 그래 이걸 독립변수라고 하죠. 독립변수. 얘가 가격이 변했을 때 거기에 이제 종속돼서 얘가 어떻게 변하냐 뭐 종속변수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칠판에 그림을 그리려고 하면은 왼쪽에 그림에 있는 것처럼 x 가격을 여기다 놓고요. qx를 여기다 이렇게 놓고 그림으로 표현을 해야 돼. 그런 다음에 요거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해서 여기가 10이고 얘가 이제 수직축 절편이죠. 뭐 그냥 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직축 절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요. 기울기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여기다 이렇게 표현할까요? 요거 마이너스 1 이렇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원래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되는데 앞으로 경제학에서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렇게 쓰진 않고요. PQ를 바꿔가지고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제 좀 그래프 같은 거 좀 안 보다가 보시는 분들은 이것 때문에 좀 헷갈리기도 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표현을 하냐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여기다 QX를 놓게 됩니다. 수평축에다가 QX를 놓고 여기다가 PX를 이렇게 놔요. 그래서 이제 경제학에서요 우리가 수학이라는 걸 많이 쓰는데 함수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이렇게 막 잘못돼 있으니까 뭐 이제 수학과나 이런 데서는 야 니네 뭐냐 수학 쓴다고 하면서 이런 것도 틀리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변명이라 하기에는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얘기하는 전에 잠깐 얘기했던 알프레드 마샬이라는 유명한 학자가 있는데 요 사람이 이게 좀 거꾸로 잘못 그렸어. 근데 뭐 일부러 잘못 그렸다는 얘기도 있고 마샬이라는 사람이 경제원론 책을 썼는데 캠브리지 대학교 교수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유명한 경제학자들은 다 영국의 경제학자들은 이 사람 제자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근데 이 사람이 일부러 이제 잘못 그렸다는 썰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뒤에 나중에 할 텐데 이 관심 있는 변수를요 우리가 요 수평축에다가 놓는 그런 습성이 있어요. 요게 관심 이렇게요. 있는 변수 이렇게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걸 기준으로 삼으면 뭐 이래저래. 그러니까 수량이 관심이야. 왜 관심입니까? 아니 우리가 처음 시작할 때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Q를 이게 관심 있는 거잖아. 그렇기 때문에 수평축에다 관심 있는 변수를 이렇게 놓을 거예요. 여러분 앞에 그래요. 계속하는 게 앞에 모자 쓰신 친구 무슨 과목 들어요? 경제학 말고 이번에 행정 그러니까 뭐 과목 이름
또. 행정학과에서 다 지방행정으로 또. 생각이 안 나요? 긴장했나? 네? 많은 걸 들으시네. 죄송해요. 너무 많은 걸 다 이렇게 물어봤네. 또 막 화내진 않겠죠. 앞에 지금 앉은 친구가 듣는 과목은 두 과목밖에 없어요. 경제학과 원론이죠. 무슨 과목? 기타 이렇게요. 기타 과목이 다 들어가 있는 거야. 아니 우리가 경제학은 그 모형을 이용해서 분석을 하는데 단순화시켜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칠판에 그림을 그려야 되니까 우리가 앞으로 할 건데 이 두 개만 있는 걸로 해야 돼. 왜냐면 칠판에 그림을 못 그리거든. 그래서 관심 있는 거랑 나머지는 다 기타에 집어넣을 거야. 그래서 내가 사과가 관심 있다 그러면 여기는 사과를 놓고 나머지는 기타 다른 재화. 그래서 이걸 복합재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세상에 남자는 2명밖에 없어. 뭐 BTS를 좋아한다 그러면 BTS의 멤버랑 기타 남자들 이렇게 아빠 삼촌 뭐 동생 다 여기 들어가 있는 거야. 그래서 요거에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평축에 Q라고 놨잖아. 희소한 자원을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 이게 관심이 있기 때문에 그거에 주로 관심을 놓는 거예요. 교과서에 그런 게 써있지는 않아요. 제가 이렇게 공부를 해보니까 그렇게 그래프들을 그리고 얘기하더라 라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요거 살짝 조그맣게 할게요. 너무 이렇게 커서 이렇게 하면 요 여백이 여기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가지고 크게 했는데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면 경작에서 그래프 그릴 때 이렇게 그려야 되냐. 원래 이게 수요함수라고 지금 말씀을 드렸죠. 요게 수요함수인데 이렇게 하면 그래프 그릴 때 종속변수 독립변수 반대가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데 바꿔줘야 돼. 그래서 요 수요함수를 이렇게 해서 이걸 이제 역수요함수로 만든다. 이렇게 바꿔줘야지 그래프를 그릴 때 유용하겠습니다. 그럼 PQ를 바꾸면 돼. 그럼 PX는 자리 바꿈 하게 되는 거니까 앞에 나와 있는 QX 플러스 10 이렇게 나타낼 거예요.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그래프는 그냥 우하형은 직선이고 마이너스 1의 기울기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요거 한번 볼게요. 아니 여러분 만약에 가격이 이렇게 있을 때 8이면 Q는 얼마가 되겠습니까? 요거 그냥 좀 그림이 좀 작긴 한데 8이면 여기다 집어넣으면 Q는 2개 이렇게 될 거고 요거 A라고 할까? 가격이 3이면 Q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7 이렇게 될 거야. B 이렇게 될 겁니다. 자 다시요. 우리가 여기 그래프를 그릴 때 두 주인공을 찾는 거야. 두 주인공이 뭡니까 하면은 여기서는 여기에 나와 있는 요거 이렇게 해야겠네. 여기 나와 있는 요거 P와 요거 Q가 두 주인공이 되는 거야. 이렇게. 그래서 주인공을 여기다 놓고 특히 그 중에 더 관심 있는 애를 수평축에다 이렇게 놓고 우리가 그래프를 그렸어요. 간단한 그래프를 그렸죠. 자 그래서 지금 나타낸 거는 요 곡선에 있는 점들은 뭐냐면 P와 Q와의 대응 관계를 점으로 이렇게 연결한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PX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8에서 3으로 지금 하락한 거죠. 하락 시 가격이 이렇게 변화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 QX는 거기에 대응되는 요거는 2에서 7로 이렇게 이동합니다. 변화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관심을 갖는 여기 8일 때 2, 3일 때 7 이런 점에 해당하는 게 A, 요게 B 이렇게 돼요. 두 개를 이렇게 연결했는데 그 파란 색깔 이거네. 그러니까 요거는 바로 곡선은 가만히 있고 곡선 상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뭐 간단한 얘기예요. 별거 없습니다. 그러니까 x에 대응되는 y 값을 나타낸 게 그냥 1차 함수로 간단하게 표현했고 여기서도 p에 대응하는 q 또는 q에 대응하는 p 해서 그래프로 표현을 한 겁니다. 자 그런데 그래프 자체가 여기 좀 다시 그릴게요. 너무 이렇게 크게 돼서 그래프 자체가 여기 한번 살펴봤을 때 이렇게 한번 합시다. 아까 한 것처럼 y가 마이너스 x 플러스 10 이렇게 됐어요.
네, 뭐 간단한 건데 뭐 지금 경제 원론일 때만 한 번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살펴본 것처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여기가 절편이 10이고 여기는 y고 여기는 x고 물론 여기도 10이고 기울기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이게 10이 아니라 15가 되었다 이렇게 할게요. 그럼 어떻게 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이면서 절편 수직축 절편이 이렇게 15가 되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겠죠?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여기 나와 있는 수직축 절편이 변하게 되면 얘가 변화 시 곡선 자체가 이동을 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곡선 자체가 이동 이렇게 했습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하게 되면 여기 x값이 변하게 되면 이거는 곡선 상에서 이동인데 y값이 변하거나 그 외에 다른 게 변하면 곡선 자체가 이동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자, 역시 마찬가지야. 우리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원래 수요함수는 이렇게 썼어. qx는 마이너스 px 플러스 10 이렇게 변했는데 칠판에 그림을 그릴 땐 이렇게 쓸게요. px랑 qx를 뒤집어 가지고 이렇게 표현을 할 거야. 역시 마찬가지야. 얘가 만약에 15가 되면은 이것도 곡선 자체가 이동할 거라는 거 알 수가 있습니다. 오케이? 그거까지 됐죠? 자, 그런데 우리가 아까 뭐라 그랬냐면 x에 대한 수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이 x의 가격, 뭐 y의 가격, 뭐 소득 등등등 뭐 많은 것들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다 우리가 이제 수요 함수로 표현을 할 거야. 요거 좀 더 의미는 다음에 할 겁니다. px가 있고요. 만약에 2py가 있고 만약에 m이 있고 여기 10이 이렇게 있다라고 할게요. 오케이,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한테 관심 있는 변수 두 개를 끄집어내. 나는 지금 q와 얘가 관심이 있어요. 얘네 둘이 관심 되는 주인공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글로리를 제대로 안 봤어. 그래서 송혜교가 주인공인 건 알겠는데 제대로 안 봐서 그 바둑 두는 남자 뭐 그 사람만 잠깐만 이게 남자 주인공인지 추측은 가는데 그 외에 또 이상한 남자들도 막 나오더라고. 막 이렇게 고등학교 때 막 때리는 남자 나오고 걔가 커가지고 뭐 이상하게 하고 다니는 껄렁껄렁하는 남자 나오는데 누가 주인공인지를 잘 모르니까 아직 스토리가 가늠이 잘 안 돼. 근데 만약에 이제 남녀 주인공이 누구고 만약에 뭐 로맨스든 어떻게 되면 그러면 만약에 그거는 이제 로맨스 얘기는 아닌 것 같기도 한데 그렇게 되면 이제 스토리를 제가 빨리 캐치해낼 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저기 보시면 QX랑 PX랑 뭐 PY, M 얘네들도 다 변하는 거잖아. 소득이 변할 수도 있고 얘는 상수지만 얘도 변할 수 있고 다 변할 수 있는데 얘네 둘이 주인공이다. 얘네 둘과의 관계가 나의 관심사가 되면 칠판에 두 주인공만 딱 그림을 그려놓고 우리가 부각시킬 수 있다고요.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면 요 두 주인공을 찾았어요. 두 주인공을 찾아서 이렇게 나타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우리 뭐라고 놓는다고? px라고 놓을게요. 그럼 여기다가 qx라고 놓을게요.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 나와 있는 요거 있잖아. 원래 py라든가 m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원래는 변수지만 지금 나한테는 관심사가 아니라니까 10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qx가 빵이 되면 p는 어떻게 돼? 요거 먼저 할까요? 이 px로 이제 그래프를 그리기 위해서 정리를 다시 할게요. 그럼 수직축의 px로 정리하면 마이너스 qx 되고 플러스 요거는 그대로 보면 되겠죠. 이 py에다가 m에다가 10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 다시 정리하면 여기 있는 값들은 이렇게 qx가 만약에 빵이다 라고 하면 얘네들이 수직축 절편에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2py 플러스 m 플러스 10 이렇게 되고요. 기울기는 어떻게 돼? 기울기는 마이너스 1의 기울기가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요거는 기울기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얘는 기울기 간단한 함수인데 요거는 수직축의 절편 이렇게 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요. 그래서 바로 앞에 얘기했던 것처럼 P가 변하거나 Q가 변하게 되면 A에서 이렇게 B로
곡선상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돼요. 그 P에 대응되는 Q값, 그걸 나타낸 관계를 나타내는 게 함수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얘가 10이 아니라 15가 되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렇게 시프트해서 올라가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그러니까 요거 15로 변한 거랑 마찬가지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결론은 뭡니까? 라고 하면 10이 증가하거나 뭐 15로 변하거나 m이 증가하거나 py가 증가하게 되면 이게 10이 증가하는 거랑 똑같잖아. 그럼 수직축 절편이 이동하게 되니까 곡선 자체가 상방으로 이동한다. 이렇게 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뭐 이해 가시겠어요? 간단한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뒤에 나중에 어떤 얘기를 할 거냐면 그래프를 이렇게 그렸을 때 X의 가격이 변하면 곡선상에서 왔다 갔다 해서 주어진 가격의 수량이 어떻게 변했니? 그래서 이제 양자를 붙여서 수요량의 변화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외에 다른 거 여기서 10과 우리가 봤을 때는 머릿속에 10은 숫자고 m은 뭐 변수 비슷하게 뭐 알파벳이고 이게 이제 각인돼서 그런데 이 문자를 처음 이렇게 본 사람은 10이나 m이나 py나 뭐 2나 이게 다 똑같단 말이야. 그래서 여기 연두 색깔 칠한 값 수직축 절편 값이 커지게 되면은 그럼 얘는 위로 올라가게 되는 것이고 저게 10에서 15 되지 않고 만약에 작아져서 10이 이렇게 5로 변하고 그러면 얘가 밑으로 하방으로 이동하고 이게 파랑에서 핑크 색깔로 변하게 되면 밑에서 보면 상방 이동이고요. 옆에서 보면 저게 우측 이동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먼저 첫 번째 잘 체크하셔야 될 거는 바로 뭡니까 하면 요거 곡선 자체가 이동하게 된다. 예, 그거를 하나 체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우선 그거를 잘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 책으로 가볼게요. 책으로. 자, 30페이지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거기 보시면 수요에 대한 특성 거기를 살짝 설명을 하고 있는데 첫 번째 줄에 자, 수요는 어떤 하나의 가격과 수량의 조합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리고 가격과 조합을 이루는 소비자의 최대 구매 가능 수량. 그러니까 우리가 가격이 얼마 주어져 있어. 그럼 너 몇 개를 최대한 사려고 하니 그거를 나타내는 점들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둘째 한번 보시면 그러니까 그거는 의미는 뒤에 다시 한번 얘기할게요. 그래프 할 때. 둘째 보시면 구매하고자 하는 단순히 그냥 구매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구입할 능력과 그리고 구입 가능한 의사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당연히 구매 능력이 있다고 전제로 깔고 얘기할 거야. 나 갖고 싶어. 근데 돈이 없어. 이거는 그냥 약간 의미 없는 거니까 구매 능력도 있고 구입하려는 의사까지 갖고 있는. 구입한 게 아니라 구입하려는 계획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얼마였을 때나 몇 개까지 살려고 한다. 얼마였을 때 몇 개까지 살려고 한다.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네, 그게 포인트고. 다음 셋째. 일정 기간입니다. 그래서 수요라는 거는요. 일정 기간. 우리 경제학에서는요. 어떤 변수가 등장할 때 이렇게 일정 기간이라는 거 플로우를 번역한 건데 흐를 유자야. 이게 물이 흘러가는 거 있잖아. 이렇게 흐를 유자 같은 표현을 나타냅니다. 우리가 댐 같은 거 있잖아. 댐이나 아니면 수돗물 가지고 얘기 많이 하는데 이렇게 댐이 이렇게 있어. 물이 이렇게 있는데 물이 넘치지 않도록 여기에 이렇게 소양강 댐 같이 이렇게 수문을 이렇게 막아가지고 이렇게 물의 수위를 조절을 한단 말이죠. 이렇게 물이 이렇게 많이 이렇게 장마철에 비가 많이 와서 이게 이제 소양강 댐 이렇게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만약에 장마철에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저 수문을 열어가지고 조정을 한단 말이지. 그럼 이제 기자가 나가서 얘기할 거 아니야. 지금 장마 때문에 물이 한강물의 수위를 조절하려고 문을 한 3개를 2개를 열어가지고 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제 뭐라고 표현하냐면 지금 흘러가는 물의 양을 측정하려면요. 그 순간 이렇게 측정할 수 없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초당, 분당 뭐 이런 식으로 시간당 일정 기간이라는 표현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수요도 마찬가지야. 가장 대표적인 변수가 어떤 거냐면 소득 이런 것들도 유량 변수입니다. 만약에 친구가 취업했대. 그래서 야 너 얼마 버냐? 라고 했더니 나 500만 원 받아. 우와 이렇게 할 수도 있지. 근데 알고 봤더니 1년에 500 준대. 이러면 에게 이렇게 바뀐다고. 그러니까 이게 1년에 500만 원인지 한 달에 500만 원인지 나 하루 일하고 컨설팅하면 500 받아 이건지 뭐 유명한 투수 같은 경우에는 공 한 번 던지면 500만 원 받는 건지 이게 일정 기간이라는 개념이 없으면 소득 500만 원 이거는 별 의미가 없게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암묵적으로 그렇게 깔고 이제 들어가는데 언제나 뭐 그래도 명심을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셋째 보시면 일정 기간, 그러니까 수요도 마찬가지야. 일정 기간 동안에 사과를 구입한다 그러면 사과를 한 달 동안 몇 개 사려고 하는가? 1년 동안 몇 개 사려고 하는가? 이런 것들 보는 거죠. 스마트폰이 있으면 삼성이 컴퓨터 같은 거를 만약에 판매 얼마나 될까? 이렇게 수요 조사를 한다고 해볼게. 그러면 회장님이 물어봐. 야 이번에 스마트폰 새로 나오면 몇 개가 팔리겠어? 이렇게 수요가 얼마나 돼? 이렇게 물어보면 밑에 있는 옆에 있는 비서는 뭐라고 그래야 될까요? 회장님 지금 말씀하신 게 2023년도 1년 동안 수요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3월달 수요를 나타내는 것인지 아니면 이 모델이 완전 단종될 때까지 얼마나 사람들이 구매하려고 할 것인지 그 기간을 명확하게 해주셔야지 답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 혼나요. 아니 원래 그게 맞는 건데 그것도 모르겠어. 근데 옆에 이제 회장급 되면은요 물어보는 의중을 알고 이제 딱 한 달인지 1년인지 그걸 알고 이제 대답을 이렇게 이심점심으로 해야 되는 거지. 저 다시 또 그렇게 대묻고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근데 정확하게 하려면 그 기간이라는 개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래서 밑에 내용은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수요량의 결정 원인 우리 아까 얘기했었던 거 잠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네, 여기 한번 보시면 되겠네. 자 우선 첫 번째 가격입니다. 가격. 근데 이제 수요의 법칙이라 할 정도로 가격이 하락하면 우리가 물건을 많이 사고 비싸지면 쬐끔 삽니다. 그래서 이제 마이너스 관계에 있다라고 얘기를 할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수요의 법칙이라는 말까지 하고요. 다음 소득 이렇게 있습니다. 소득은 여기 보시면 정상제와 열등제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정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소득이 증가할 때 사과 같은 거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과에 대한 소비량은 구입량이라 할게요. 소비량은 증가합니다. 우리가 부자가 되니까 더 많이 구입을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정상적이다 해서 노말이다 이런 표현을 써요. 근데 재화 중에서는요 소득이 증가하는데 오히려 소비를 줄이는 재화가 있어. 뭐가 있을까요? 이게 주관식으로 할 때는 옛날에 막 그런 걸 냈거든. 열등제란 개념이 무엇이며 열등제의 적절한 사례를 하나 들어보세요. 뭐 이런 식으로. 뭐가 있을까요? 그냥 뭐 이 교과서에서 원래 실리는 거에서는 이제 뭐가 있냐면 너무 옛날 얘기지. 뭐가 있냐면 연탄 막 이래. 너무 옛날 얘기지. 연탄. 뭐 이거 언제적이야? 꼬무신 뭐 이렇게요. 아니 우리가 부자가 되면은 이제 꼬무신도 검정 꼬무신이야. 검정 꼬무신. 이게 뭐 1950, 60년대 책인지. 그래서 하얀 꼬무신 뭐 이렇게 색깔이 있는 꼬무신 이렇게 되고 라면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뭐 버스 뭐 이렇게 선풍기 이렇게요. 우리가 소득이 증가하게 되면은 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서 먼 거리를 왔다 갔다 환승하면서 돈을 절약하고 그렇게 하긴 하는데 어느 정도 소득이 올라가게 되면 뭐 자가용을 구입하거나 아니면 택시를 타거나 뭐 그렇게 될 수도 있겠죠. 이런 것들은 소비량이 어떻게 된다? 감소합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럴 경우에 이제 마이너스라고 해. 마이너스라는 건 감소했다는 뜻이 아니고 다시 말씀드리는데 소득의 변화 방향과 반대 방향으로 작동되면 그게 마이너스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우리 책에 가보시면 정상제 나와 있고요. 그래서 이게 연탄이 나와 있네. 보리쌀, 마가린, 아무튼 네, 열등제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아니면 상급제, 하급제 그렇게도 옛날에 번역은 했습니다. 넘어갈게요. 연관 상품의 가격 이렇게 나와 있어요. 대체제 이렇게 나와 있네. 대체제냐 보완제냐 이렇게요.
자, 이건 살짝 한번 볼게요. 거기 한번 살짝 보시면, 자, 우선 대체제 세 번째 줄 볼게요. 대체 관계는 우리가 이제 뭐라고 보시면 되냐면, 대체제 관계는 두 재화 간의 관계가 이게 경쟁 관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얘는 경쟁 관계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대체 관계야. 오케이? 자, 그리고요. 보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하면 보완제 관계 이렇게요. 자, 이거는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약간 이거는 같이 소비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거야. 이렇게 시너지 효과가 나는. 그래서 함께 소비를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걸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게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올드한 얘기는 커피 같은 걸 얘기합니다. 커피와 뭐 흔히 녹차와의 관계, 아니면 커피와 뭐 프림, 우유 같은 거 있죠. 이렇게 관계,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약간 두 개와의 관계가 달라. 커피와 녹차와의 관계는 커피를 마시려고 그랬는데 커피가 다 떨어졌대. 그럼 나는 그냥 녹차 있으면 녹차 주세요 이런다고. 그러니까 얘는 두 개가 이제 경쟁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볼게요. 커피의 가격이 만약에 비싸졌다라고 할게요. 그럼 사람들이 어떻게 되냐면 커피에 대한 소비량이 비싸지니까 감소하죠. 이건 뭐라고요? 수요 법칙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비싸진 거를 사람들이 소비를 안 하게 되니까 이런 경우를 우리는 이거는 거의 진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법칙이라는 말을 사용할 정도로 이렇게요. 이렇게. 근데 커피 가격이 비싸지니까 야, 커피 안 되겠다. 커피 대신에 아침에 내가 공부할 때 뭔가 뭐 이렇게 차 한 잔은 있어야 될 것 같아서 커피라는 거 대신에 녹차를 먹을 수 있겠지. 그럼 녹차에 대한 소비량은 증가할 수가 있습니다.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녹차에 대한 소비량은 오히려 증가해요. 오케이? 이해 가시겠죠? 자, 근데 프림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커피를 아이스 아메리카노 같이 이렇게 너무 이렇게 쓴 그런 거는 이제 잘 못 마신다고 할게요. 어떤 사람이. 그래서 밀크나 프림 같은 거, 이 프림이 이제 밀크 같은 거 우유예요. 그걸 같이 타서 먹게 되는데 요거 두 개, 색깔은 이렇게 할게요. 요거 두 개 함께 소비할 때 여기 함께 나와 있죠. 더 만족이 증가하는 그런 재화야. 그러니까 프림에 대한 소비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커피 가격이 비싸져서 커피를 안 먹게 돼. 그러니까 프림까지 덩달아서 소비가 감소하게 되네요. 이해 가시죠? 요거 간단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거를 뭔가 부호로 좀 표현할 때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충격을 주는 게 뭐가 충격 줬냐면 커피 가격이 변했잖아. 얘가 여기 녹차의 소비량에 증가시켰죠. 얘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증가해서 플러스 아니라고 했어요. 방향이 같은 방향, 양의 방향. 그렇게 되면 이렇게 플러스 관계다.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나와 있는 프림 같은 경우는 커피 가격이 증가했는데 프림에 대한 소비량이 감소했어. 마이너스 관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저 뒤에 탄력성 같은 거 얘기할 때 다시 쓰긴 할 거야. 그래서 교차 탄력성 하긴 할 건데 이렇게. 근데 내용 자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지. 그래서 이렇게 경쟁 관계냐 아니면 보완 관계냐. 보완 관계는 함께 소비할 때 훨씬 더 만족이 증가하는 거고, 경쟁 관계는 서로 대신에 약간 그런 느낌이야. 대신에 이렇게. 대신에 경쟁자가 많으면 좋아요? 싫어요? 네, 별로 안 좋아. 여러분들이 회사에 취업했는데 아이고 뭐 부장님 제가 이게 뭔지 이게 몸도 안 좋고 몸살기도 있고 코로나인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은 집에서 쉬어야겠습니다 했더니 부장님이 그래 푹 쉬어. 자네를 대신할 사람은 우리 회사에 되게 많걸랑? 이러면 뭐 약간 서글플 거야. 내가 막 이렇게 막 해서 열정을 다 갖고 막 회사를 위해서 했는데 이거 완전히 이제 쓸모가 없으면 폐기 처분되는 듯한 느낌이 드니까 내가 뭘 했나 하는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경쟁자가 많을수록 좋은 게 아니죠. 근데 오히려 저렇게 보완관계 시너지 효과, 그러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야. 어딜 가거나 그렇게 되면 내가 없어서, 그러니까 그 글로리 같이 그 내용을 안 봐서 모른다 그랬어요. 막 이렇게 남을 해하거나 이게 아니라
선의의 경쟁을 했는데 내가 회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자네 없으면 뭐 바이어 만나가지고 뭔가 협상하고 이거 다 어떻게 오후에 어떻게 좀 잠깐이라도 나올 수 없나 아니면 줌으로 화상으로 채팅이라도 할 수 없나 이렇게 돼야지 뭔가 꼭 필요한 존재가 되는 거잖아.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그거는 요것처럼 얘가 올라갔는데 부호가 플러스면 마이너스면 이렇게 해요. 요거 하나만 하고 끝낼 테니까 한번 잘 보세요. 이게 경작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예, 뭐가 중요합니까 하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러분 여기 재화가 콜라 요거 있어. 콜라와 대체관계 경쟁관계 어디까지 해야 될까요? 사이다 이렇게 있고 뭐 환타 물 이렇게 아니면 햄버거 뭐 이렇게 요즘은 그래요 식혜 아니 뭐 갑자기 생각나는데 요 자판기 있잖아요. 도서관 앞에 자판기에 처음으로 옛날에 그 비락 식혜 같은 게 생겼어. 그래서 깜짝 놀랐어. 주위의 사람들이 죄송해요. 아무튼 아니 저런 게 생기다니. 그러니까 배가 고플 때 거기 밥도 있고 식혜 같이 되니까 아무튼 수정과 이렇게 이 재화를 분류하는 거야. 여러분 콜라의 경쟁 관계에 있는 재화는 어디까지라고 얘기해야 될까요? 이거 어떻게 얘기할까?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그거를 보는 거야. 이 사람이 콜라의 가격을 올립니다. 콜라에 대한 소비량은 줄어들겠지. 고객이 점프해서 피한다고 어디로 대체해서 점프해서 딴 데 소비가 증가했나 그걸 보는 거야. 가만히 봤더니 사장님 사이다에 대한 소비량이 증가했습니다. 이거 어떻게 돼? 요거 콜라의 가격은 올라갔는데 이렇게 올라갔잖아요. 플러스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사이다는 서로 경쟁 관계, 대체 관계 이렇게 된다는 것이고 환타도 약간 탄산음료로 소비량이 증가했어. 그럼 이것도 당연히 플러스 되는 것이고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교차 탄력성이라는 걸 통해 가지고 플러스 정도가 세면 셀수록 경쟁의 정도가 치열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콜라의 가격이 올라갔더니 물에는 별로 영향이 없거나 만약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햄버거는요 이 콜라 마실 때 햄버거 먹을 때 콜라를 같이 먹으니까 그런지 모르겠지만 부호가 마이너스 나왔어. 이건 뭐야? 보완제 관계라는 거야. 보완제 관계. 그러니까 친구야 친구. 식혜는 뭐 어떤 관계를 해야 될까? 아무튼 이거는 그러니까 이제 조사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만약에 콜라랑 수정과 색깔이 같은 뭐 검은 색깔이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마신다? 그럼 이것도 경쟁 관계가 될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뭐 첫날 시장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예전에 과제를 할 때는요 어떤 걸 했냐면 도서관에 가서 과제를 했어야 되거든. 그래서 이제 도서관에 이렇게 가보시면 도서관 많이 가보세요. 요즘 안 가는데 옛날에는 책을 좋아해서 가는 게 아니고 이제 뭐 가방을 거기다 갖다 놔야 돼. 사물함 그런 것도 별로 애매하니까 갖다 놓고 자리를 맡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엎드려 자다가 수업 있으면 와서 듣고 그 다음에 이제 가방 가져가고 그렇게 가고 친구들이 또 다 갈 데가 없잖아. 도서관에 이제 모여요. 그래서 요 계단에 보면 이렇게 올라가는 계단이고 옆에 양 옆에 이렇게 바위돌 있잖아. 거기가 제 자리였어요. 맨날 거기 앉아 있으면 친구들이 하나 둘씩 와요. 9시에 오면 만나서 거기서 커피 자판기 마시면서 얘기하고 잘가 이렇게 하다 이제 나 들어갈게. 그럼 또 있으면 또 다른 친구가 오면 계속 거기서 하루 종일 노닥노닥거리고 그랬던 기억이 있는데 그러다가 이제 도서관 책 나오면 2층인가 거기에 이제 새로운 신착 도서가 이렇게 등장해. 요즘이야 그렇지 않은데 옛날에는요 도서관 보면 자꾸 라떼마리아에서 죄송하지만 뒤에 이렇게 도서관 이렇게 뭐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그럼 그 깨끗한 카드에다가 제 이름을 제일 먼저 쓰는 게 이제 취미야. 그래서 제일 먼저 오면 이게 빌려가지고 내 이름 먼저 쓰고 이렇게 단은 안 보더라도 이렇게 딱 목차만 보고 다 봤어 하고 재미없네 갖다 반납하고. 그런데 이제 경제학책 같은 경우는 아마 뭐 잔재가 있기도 하겠지. 경제학 같은 어떤 교수님이 먼저 이렇게 했으면 늦었다 뭐 이렇게 하기도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과제가 옛날에 있을 땐 당연히 뭐 컴퓨터도 아니고 손으로 써서 했고 백과사전을 이제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이라고 저기 있어. 거기서 찾아가지고 먼저 살짝 내용을 점검하고 그다음 이제 책을 봤거든. 그래서 이제 이게 최고의 브리테니카 백과사전은 최고의 백과사전이었었거든. 그러니까 옛날에 집에도 백과사전이 하나씩은 있었어. 그래서 출판사에서 근데 백과사전이 여러분 어떻게 됐냐면 이게 진짜 우리 집은 공부를 하는 집안입니다 이게 아니라 보통 안 그런 집도 있는데 제 기억으로는 엄마들이 자랑하는 거야.
우리 집에 한번 오세요. 뭐 교회 다니면 뭐 구역 예배를 드리거나 친척 뭐 이웃들 이렇게 초청해가지고 이렇게 거실에 백화사전 쫙 있잖아. 그러면 오, 이 집은 백화사전 있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폼사 같이 그렇게 하는 거야. 근데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요, 조그만 CD 백과사전을 이렇게 만들었다니까. 근데 이거는 내용이 좀 허접하고 좀 별로 꽝이야. 그러니까 얘네들이 처음엔 긴장을 했겠지. 그래서 야, 백과사전 내용 좀 한번 볼까? 퀄리티가 굉장히 안 좋아요. 그래서 이제 안심을 하고, 아유, 야, 우리는 노벨상급 때는 세계적인 학자가 만든 퀄리티 있는 그런 거니까 경쟁 상대가 안 돼 했는데 얘가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 버렸어. 그래서 처음에 쟤네들이 아니, 우리가 쟤네는 CD로 해가지고 뭐 인터넷 컴퓨터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올드하게 종이책 이렇게 해서 망한 건가 했더니 그게 아니었었던 거지. 아까 얘기했잖아. 우리 집 자랑할 때 백과사전이었는데 80년대 90년대 넘어가면서 우리 집 초청해서 자랑하는 게 뭐로 바뀐 거야? 컴퓨터로 바뀐 거야. 컴퓨터. 거실에 이 컴퓨터가 있잖아. 이렇게 이 컴퓨터도 엄청 커요. 이렇게 커가지고 대형 컴퓨터 이렇게 막 있는 거야. 이게 있으면 이게 이제 자랑하는 용이지.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거야. 앞에서 얘기했던 대체관계냐 보완관계냐는 이 콜라의 대체관계 뭐라고? 수정과는 대체관계 아니라고요? 아니, 소비자 입장에서 뭐 검정 색깔 물이네? 뭐 한약도 비슷해. 색깔이 같이 검정색이네? 그래서 검정색 물을 마셨더니 힘이 나가지고 콜라든 수정과든 그렇게 되면 그러면 이거는 대체관계 경쟁관계가 되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생산자 입장에서 판단하는 게 아니라 대체관계냐 보완제 관계냐는 소비자 입장에서 판단하고요. 어디까지가 관련 시장인가 얘기할 때 이 대체관계 있으면 관련 시장이야. 그러니까 백과사전과의 사실 경쟁 관계에 있는 거는 요 마이크로소프트사에서 조그만 얘기 그게 아니라 윈도우와 관련된 컴퓨터가 경쟁 관계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누가 밖에 나갔을 때 나의 경쟁 상대는 누군가 그거를 파악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시장 조사인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대체 관계냐 보완 관계냐 그걸 가지고 얘기합니다. 우리 예전에 뭐 닌텐도의 컴퓨터 게임 이런 거 짜투리 시간 남았을 때 게임하면서 시간을 이렇게 소소하게 보내고 막 그랬었는데 걔는 이제 야 컴퓨터 게임기 손안에 있는 컴퓨터 중에서는 우리가 최고의 기술을 갖고 있었는데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어. 경쟁 관계가 뭐야? 게임기에서 졌다? 아니야. 스마트폰이 등장했잖아. 내가 한 15분 20분 남는데 시간을 좀 뭐 보낼 때 스마트폰 안에 모든 게 다 있으니까 이런 게임기 같은 걸 안 쓰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기업체나 이런 데서는 우리의 적이 누구인가 이걸 정확히 아는 게 되게 중요한 건데 그게 여기 나와 있는 대체 관계, 보완 관계, 대체 탄력성 이걸 해가지고 파악을 하게 되는 겁니다. 아무튼 지금 여기 대체 관계, 보완 관계 그거 좀 잘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자, 그래서 요 정도까지 하시고요. 그 뒤에 나와 있는 거는 다음에 뭐 관련 보완제, 대체제 보고 선호, 미래에 대한 예상은 아까 말씀드렸으니까 그 정도 보시고 다음 시간에 34페이지에 나와 있는 수요, 곡선 뭐 이렇게 좀 하도록 할게요. 오늘 제가 과하게 수업을 많이 했네. 다음 시간에 조금 일찍 끝낼 테니까 키핑 해 주세요. 그러니까 알려주셔야 돼. 그래서 이제 좀 제가 막 8시 막 넘어서 할 것 같으면 저기 지난 시간에 좀 너무 많이 하셨는데요. 그럼 제가 좀 끝낼게요.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예.